대통령 문재인이라고 부르는 게 본인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남측 대통령. 헌법을 한 서너 개 위반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1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3조 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므로서 북한 정권을 우리의 영토를 강점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 국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죠. 통일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요겁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다 위반했습니다. 다 남측 대통령이라고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가로 보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혈맹을 잇는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통일을 증명을 했어요. 저쪽에서 말하는 민족 공조는 반미 공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핵무기 없는,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함으로써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의 묵시적 동의를 했습니다. 핵 위협이 없다는 것은 북한식 용어인데 그것은 핵 위협을 주는 미국이 없는, 한미동맹 없는, 주한미군 없는, 핵우산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와 인권의 원칙을 포기함으로써 헌법 제10조를 위반을 했습니다. 이 정도 위반하면 보통 탄핵 내지 고발감이죠. 그런데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헌법 위반은 아마 외환의 죄 또는 내란죄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어떤 식으로, 내란은 이런 겁니다. 국토를 참전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입니다. 국토 참전. 지금 사실상 서해에서 NLL을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북한과 비행금지구역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서울 상공에, 수도권 상공에 대한민국 비행기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만들면 됩니까? 비행금지구역은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전쟁에서 졌을 때 자기 영토 위에 만든 겁니다. 비행금지구역을 만들면은 북한 장사정포라든지 북한에 대한 정찰 비행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수도권이 기습당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서해에서 NLL이 무력화되면은 북한 군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수도권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 수도권을 지키는 바다, 땅, 하늘, 육해공 모든 면에서 위험해졌습니다. 더구나 사드 배치하지 않겠다. 훈련도 하지 않겠다. 그래도 수도권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약화시키는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면은 그 답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적 자살을 선택을 했구나 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막이라는 분리를 아시죠?
사마귀를 잡아서 배를 가르면은 거기서 가느다란 기생충이 나옵니다. 그걸 철사벌레라고 그래요. 철사처럼 생긴. 학명으로는 연가시라고 합니다. 연가시. 이 사마귀는 원래 물을 두려워합니다. 물 근방에 가면 막 후다닥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이 이 연가시가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마귀 뱃속에서 삽니다. 연가시가 들어가면 사마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물을 좋아하게 돼요. 물속에 풍덩풍덩 뛰어듭니다. 그럼 죽죠. 죽을 때 그 몸속에 있던 연가시가 나옵니다. 물속에서. 그래서 암컷 수컷을 만나가지고 산란을 합니다. 연가시는 사마귀를 죽여야, 아니 자살하도록 만들어야 살 수 있고 자기의 존재 목적인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후손을 낳는다는 것은 북한식으로 하면 3대 세습이 4대 세습되고 5대 세습되는 거죠. 연가시 같은 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사마귀가 미쳐가지고 물속으로 뛰어드느냐? 이 뱃속에 있는 연가시가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을 사마귀의 신경 기능에 집어넣어 버린답니다. 그러면 돌아버린대요.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적 자살로 간다면은 국가적 자살로 가도록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 있어요. 연가시는 바로 남한의 종북 세력이죠. 친북 세력이죠. 좌익 세력이죠. 신경 전달 물질. 그게 바로 민족이란 말입니다. 민족이란 말을 쏴버리니까 이번 평양회담에서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목격했던 대로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을 잇는다. 민족 공조, 민족의 중대사, 민족 이런 걸 통해서 다 세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뇌가 된 방향은 사마귀가 물속으로 가듯이 대한민국을 자유의 세계에서 폭압의 세계로, 즉 해양 문화권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버티고 있는 대륙의 전체주의 세계로 끌고 가고, 대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세계에서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 경제로 가는 방향의 자살입니다. 그게 민족이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족 공조, 가슴이 뜨겁죠. 그런데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는 거니까 이것은 민족 반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을 제대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민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국가 자살을 막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방법은 있습니다. 민족이란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을 하고,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겠다는 자는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차도살입니다. 차도살. 적이 가진 칼을 뺏어가지고 그 적을 찌르는 걸 차도살이라고 그러죠. 차도살. 저는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국가를 파괴합니다.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북한의 악행을 다 덮어줍니다. 민족이란 말을 가지고 민주주의도 자유도 없애려고 하는 이 민족의 정체를 정확하게 아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오늘날 남북한의 대결은 결국 이승만과 김일성의 대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게 한미동맹이고 자유민주주의고 그리고 국군이죠. 국군의 아버지가 이승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싫든 좋든 이승만 시스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승만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잘 사는 나라가 신경전달 물질, 좌익들이 뿌리는 신경전달 물질, 민족이란 말에 마취 또는 세뇌가 되어서 국가적 자살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 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핵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밑에 참모들이 완전히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볼튼, 폼페오, 마티스 같은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생각이. 북한은 핵 포기 안 한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거짓말이다. 싱가포르 회담 우리 실패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속고 있습니다. 알면서 속는다고 봐야죠. 트럼프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면은 여러 가지 스캔들 이거와 엮여가지고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표를 얻는데 전력을 하는데 김정은과 만난다고 하면은 일단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트럼프도 또 선거 전에 김정은을 만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나서 또 합의는 허황된 합의 나옵니다. 허황된 말장난의 합의가 나오겠죠. 예, 그런데 북한이 몇 개 폭파해가지고 없앤다는데 그거 다 의미 없습니다. 새로 만들면 그만이에요. 북한이 핵을 폐기하려면은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자기가 가진 핵시설을 다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핵폭탄 몇 개고 어디에 있고 농축 우라늄 시설 영변에 있고 땅 속에 숨겨놓은 거 3개쯤 더 있다. 그거 신고합니까? 신고하겠습니까? 그거 신고하면은 그 다음에 일단 유사시에 미국이 폭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폭격해달라는 신고 아닙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그건 하는 척 하겠죠. 그리고 영변 핵시설 중에 일부를 폭파시키는 쇼를 또 하겠죠. 과거에도 했습니다. 2008년에 무슨 냉각탑 폭파 쇼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면은 미국은, 트럼프는 또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해가지고 이 회담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대신 북한은 아마 도발적인 행동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회담을 계속 끌고 간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약화되었고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한국은 무슨 수를 쓰든지 북한을 돕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대북 제재가 다시 조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트럼프를 믿고 트럼프의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았는데 큰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김정은 카드를 버리고 또 미국의 여론이 워낙 악화되고 미국의 전문가 중에서 트럼프가 잘한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여론이 트럼프를 밀 때 내년 초쯤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과거에 돌아간다. 군사적 옵션까지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유턴할 수가 있지만은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유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 유턴한다면은 그때부터 한미 동맹이 결정적으로 균열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결 구도, 한반도의 대결 구도는 북한의 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대결입니다. 기독교 이승만, 공산주의자 김일성의 대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절대 악이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주국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미국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식으로 살아야 될 나라가 살찐 돼지처럼 살면서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건 기독교도 약간 책임이 있는데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어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한자를 포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휘력은 분별력입니다. 이게 한 40년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 한자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글로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분별력이 약화됩니다. 분별력은 뭐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력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냐?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냐? 그렇게 분별력을 갖추면 선악 판단은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의 약화. 이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단숨에 이거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고 할 여력이 있느냐? 우선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이승만 대통령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뭐라고 답을 내놓았느냐? 트루만 대통령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남북전쟁이 아닙니다. 소수의 매세에 조종당하는 공산주의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즉 김일성과 한민족의 대결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과 8천만 민족의 대결입니다. 김정은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입니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입니다. 이게 바로 대동단결의 전략이죠. 그래 해서 먼저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고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겠다는 자를 민족 반역자로 규정하는 이런 일대 사상 투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뭉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뭉치는 건 아니죠.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 대동단결 정신. 그 다음에 백의종군 있죠. 백의종군. 이순신처럼 3군 수군 통제사가 계급장 다 떼이고 감옥에 갔다가 한 병졸로서 종군하는, 과거에 뭘 했든지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 자기가 선대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백의종군 아니겠습니까? 수의루 조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모퉁이를 지키면 언젠가는 천리를 밝힐 수가 있다. 각자 자기가 맡은 모퉁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가 있는 거죠. 가장은 가정이 있고 사장은 회사가 있고 동창회 회장은 동창회를 지켜야 되고 낚시회 회장도 낚시회를 애국단체로 나라를 지키는 단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지킬 모퉁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모퉁이는 지키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자기가 뒷고선돼서 최선을 다하는 백의종군. 그 다음에 분진합격입니다. 이 보수 세력은 다 똑똑하니까 한 덩어리로 뭉치기가 힘들어요. 한 덩어리 연합체 아무리 시도해도 잘 안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다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분진합격입니다.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각자 그 방향으로 나아가되 결정적인 순간에 합격하는 거죠. 힘을 합쳐서 공격하는 분진합격. 백의종군 그리고 대동단결. 이것도 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르쳐 준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큰 인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까 큰일이 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러나 보통 큰일이 나면 큰 인물이 나옵니다. 이승만이라는 큰 인물이 바로 나라를 잃고 전쟁 통해서 이승만이라는 큰 인물이 나오고 박정희라는 큰 인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큰 인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밀어주면 돼요. 밀어주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람들, 애국자들 많은데 한국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일단 깎아내리니까 힘이 모여지지가 않죠. 리더십보다는 팔로십이 더 중요하죠. 따라줘야죠. 나옵니다, 분명히. 그러나 아까
말씀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감리교도 위기가 많은 여러 가지 분열상이 많은 모양인데 평신도가 지키자 하셨는데 바로 대한민국도 국민이 지키면 됩니다. 국민이 투표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수단이 많지 않잖아요. 카톡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계속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됩니다. 중구난방이란 말 아십니까, 여러분? 중구, 입이 많다는 뜻 아닙니까? 입이 많아서 떠들면은 난방, 막기가 힘들다. 그렇게 하면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중구난방을 하면은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순교자가 되고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감한 사람과 순교자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용기 없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은 용서받지 어렵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루에 한 번씩 트위터를 통해서 댓글을 쓴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신문에 엉터리 보도가 나오면 직접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또 조직이 있으면 대변인이 있어야 됩니다. 대변인이 있으면은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변인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조직은 다 놀아도 대변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조직은 살아있는 조직이 되니까 부지런한 기독교인이 되자는 말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